30살 넘어가면은 한참 때가 꺾였다 생각이 들면서 점차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그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부자TV의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여러분 남성 갱년기라고 들어보셨나요?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것처럼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도 감소하게 되는 건데, 이 갱년기 증상들 알아보고 또 이 남성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그 요인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점까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성 갱년기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게, 여성분들의 호르몬이 그 갱년기에 급격하게 변하는 거랑 다르게 남성분들은 아주 서서히 진행하는 거예요. 아주 꾸준히. 그러니까 30살 넘어가면은 한참 때가 꺾였다 생각이 들면서 점차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그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떨어져서 이 여성분들이 50 초반 그 즈음부터 갱년기가 많이 온다면, 남성분들은 조금 더 뒤에 50 후반부터 60에 걸쳐서 그때 남성 갱년기를 좀 많이 겪기 시작하세요. 은퇴하는 시점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즈음에 남성분들이 뭔가 일을 이제 은퇴하시거나 아니면 현역에서 뒤로 물러나시는,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인 그런 우울감이라든가 이제 기력이 떨어지는 이런 표현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게 갱년기랑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혹은 나이살이라는 것도 있죠. 이 나이살 자체, 그 베둘레미, 러브밴드 늘어가는 거, 살도 갱년기 증상으로 보셔도 돼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남성 호르몬이 되게 중요합니다. 흔히 이제 남성 호르몬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가 있어야 좀 혈기왕성해요. 그리고 면역 기능도 올라가고, 골다공증에도 예방이 된다든가,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들, 그리고 사춘기에 이렇게 골격도 성장하고 막 근육 붙고 막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운동선수들이 그 도핑 테스트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과하게 주사해서 운동 능력을 끌어올리지 않았는지 이제 그런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르몬 자체가 충분하면 몸이 왕성하고 활력 넘친다, 젊은 그 느낌 관련이 많긴 합니다. 점차 줄어들어 가지만 확연하게 이제 느끼게 되는 남성 갱년기 증상, 50 중반 이후 그때 나타난 증상들이 기억력, 집중력 저하, 그리고 살찌는 거, 대사증후군,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당뇨 위험들, 그리고 염증 반응들, 염증도 더 잘 생기게 되고, 근골격계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 이게 떨어지면서,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고혈압, 뭐 동맥경화, 고지혈증들, 여기뿐만 아니라 또 감정적으로 우울함이나 혹은 이제 과한 성인 ADHD 같은 거, 너무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내과를 간다거나 비뇨기과, 정형외과, 또 아니면 가끔 정신건강학과 이렇게 각각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총체적으로 그런 방법을 도움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갱년기의 관점에서 관리하려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각각의 증상들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문제 해결 중심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걸 테스토스테론을 줄여가는, 결핍되게 하는 그런 요인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비만. 이게 이제 인과관계가 뒤죽박죽이긴 해요. 테스토스테론이 적어져서 비만이 되고, 그 비만이 되니까 혈압도 오고 당뇨도 오고 뭐 고지혈증 이렇게 다양하게 오는 것인지, 그런 질환이 생겼으니까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드는지, 이 인과관계를 모호하지만 같이 묶여서 온다는 거, 그리고 염증까지 같이, 이걸 해결하는 방법들, 적절한 근력 운동들을 미리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드는 이유는 바로 소염진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타이레놀이라든가 그 세레브렉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스피린, 이런 약들을 많이 드셔도 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돼요. 실제로 이제 이 남성 호르몬은 우리 신장이 있으면 신장에 부신이라고 붙어 있어요. 여기에서 만들어서 나오게 되는 그 스테로이드의 한 종류인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 통제를 계속 드셨을 때도 이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실려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장복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남성 호르몬을 또 그 저하시키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나 무릎 관절염 치료하면서 제가 그 관절염 환자분들, 디스크 환자분들 소염진 통제를 점점 줄이고 끊게 하거든요. 근데 초기 치료할 때 이분들이 아침에 우왕
아침에 자꾸 발기가 잘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건 뭐냐면은 그 소임진통제를 끊으면서 이게 호르몬이 좀 더 왕성해지고 또 한약으로 관절염 치료할 때 신장의 그 만성염증 해결하려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런 이제 아침에 이렇게 튼튼해지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임진통제를 드시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리 운동하고 혹은 지금 아프더라도 운동을 꾸준히 해서 진통제를 끊어내고 관절염, 디스크 치료하는 게 바로 우리 건강한 남성미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입니다. 이게 인과관계가 모호하다는 거는 앞에 비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이유로 혈압이 올랐고 고지혈증이 생겼고 그 약을 먹는데 이 약들이 그 수치만 조절하는 거지 그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약을 먹다 보면 또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고 이게 줄어들면 또 심장이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다른 원인이 있긴 한데 그 원인을 아직 고혈압의 원인을 딱 밝히지는 못했어요. 그 증상만 조절하는 거지. 그래서 이 혈압, 고지혈증 약도 오래 먹으면 결론적으로는 테스토스테론이 같이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있다는 이제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위산분비 억제제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약들을 먹게 되면은 위산분비 될까 특히 이제 그 소임진통제들 먹게 되면은 그 위산분비 억제제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속 쓰릴까봐 그 약의 이제 작용 중에 생겨서. 그래서 근데 위산분비를 많이 억제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그 단백질을 소화하고 그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왕성해지고 그 풍부해지는 방법 중에 영양 공급이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서든 뭐가 됐든 그 위산이 분비되는 거를 자꾸 억제하게 되면은 단백질 같은 양을 먹어도 섭취가 줄어들죠. 재료가 없는데 뭐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장을 먼저 치료하거나 아니면 다른 관절들 치료해 가지고 위산 억제제를 드실 일을 줄이는 게 남성에게도 좋아요. 오늘은 남성 갱년기 증상들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드는 그때 나타나는 증상들과 또 이걸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봤는데 사실 이게 증상과 그 악화 요인이 모호하게 연결되어 있긴 했었어요. 간단히 정리하면 잘 먹자. 음식 잘 먹고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돕고 살찌고 혈압 오르고 고지혈증 생기고 그러다 관절도 나빠지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면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우울한 거. 운동하다 보면 날릴 수도 있지만 이런 나의 그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들이 변화한 거에 적응해 가려는 그게 바로 이 남성 갱년기의 가장 기본적인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인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자고 재밌게 지내고 이 기본 원칙들을 잘 지켜가면 여러분은 남성 갱년기 건강하게 극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저를 찾아오시고 함께 치료하시면 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건강부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